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우리 가슴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사랑과 행복을 전해줄 부모교육 강사 김남순입니다. 우리 손자녀에게 우리 조부모님들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시나요? 우리 손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더 주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줘야 잘 성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의 아주 소중한 존재인 우리 손자녀에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나의 손자녀에게 조부모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손자녀에게 제대로 사랑을 주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아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유형문화재 37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입니다. 육아일기 하면 누가 쓸까요?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많이 쓰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 모습을 담은 육아일기를 엄마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일기는, 이 양아록은 조금 특별합니다. 네, 조선 중기 사대부 집안의 선비였던 이 이문건이라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인 이수봉을 가르치고 기르면서 매일매일의 성장 기록을 작성한 일기입니다. 자, 우리 집안이 몰락하고 있는데 이 집안을 살릴 유일한 희망은 나의 손자다라고 생각해서 그 손자를 잘 기르고 잘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가 직접 양육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자의 기쁜 점, 잘하는 점, 어떠한 질병 사항들도 꼼꼼히 적어가면서 16년 동안 16살이 될 때까지 꼼꼼하게 작성을 하였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잠을 잔 내용도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매번 할아버지를 부르고 내가 가까이 가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네 라는 문구를 보면 할아버지가 같이 재우면서 따뜻한 사랑을 줬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직접 교육도 하셨는데요. 거기에 할아버지 마음에 잘 들으면 공부를 곧장 잘 하는 것을 느끼신 것을 작성을 하셨나 봐요. 문장을 업으로 삼으려고 어릴 적부터 참 잘하는구나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를 양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손자녀를 주시는 이 사랑을 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죠. 우리 조부모님들 내리사랑이다 라고 해서 우리 손자녀를 많이 사랑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격대교육이라고 해서 한 세대를 건너서 양육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할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격대교육이 참 잘 이루어져 왔지요. 대가족 제도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한 어떠한 삶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또 삶을 살아온 경험, 연륜을 통해서 나의 자녀의 그 손자녀까지도 양육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조부모 밑에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참 예의가 바르구나. 참 공경할 줄 아는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해왔지요. 이제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 지금은 이제 혼가족 제도, 혼가족이 많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조부모님들도 많은 역할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이러한 돌봄, 양육의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우리 손자녀의 교육도 담당을 해주시고 계세요.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잘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의 온라인 학습도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충돌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걸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정서적인 지지자 역할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오징어 게임 보셨죠? 거기에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슬치기, 달고나 게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옛 문화를 우리 손자녀에게 알려주는 문화의 계승자로서 역할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 역할도 해주시면서 또 친구 같은 역할도 해주십니다. 역할 모델자로서의 역할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조부모님들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양육, 돌봄만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많은 것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잘 해내주시고 계세요. 어떤 일이든 척척 잘 해주시고 부모가 조부모님께 맡겨도 큰 부모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해결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행히 우리 조부모님께서 우리 손자녀를 양육해주고 계시는 거는 참 다행인 일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양육을 해주시는 우리 조부모님들께 참 감사의 인사를 대신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의 발전이 좀 더 기대되고 어떻게 변해갈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생활 방식, 가치관도 많이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들도 많이 변해왔습니다. 자,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아기였는데 부모가 되었습니다.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아이를 낳으면 조부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가족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네, 혹시 손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결혼을 하시고 손자녀를 낳으셨다면 그 기쁨이 2배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을 하는 것도 늦추고 자녀를 낳는 것도 늦추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면 양육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손주를 못 본다. 네 자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선전포고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직접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쩔쩔매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시고라도 자녀를 도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에는 평균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참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죠. 그 아이에게 맞는, 그 손자에게 맞는 양육, 돌봄, 지원을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요즘은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면서 양육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맞벌이 가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맞벌이 가정의 우리 손자녀는 매일 엄마와 헤어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이 일터로 나가게 되면서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맡겨질 곳이 없어서 자꾸 양육자를 교체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손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불안을 겪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손자녀는 부모가 일터에 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립심, 독립심도 생겨날 수가 있는데 때로는 부모가 바쁜 일로 우리 아이를 잘 케어를 해주지 못하고 어떠한 물질적인 걸로 보상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에게 우리 조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불안을 겪고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해 준다면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직업은 이렇게 다양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멋지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한부모 가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누군가와 헤어져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한부모 가정의 우리 손자녀들 어떻게 대해주면 좋으실까요? 네, 정서적인 따뜻한 보살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한쪽 부모가 없게 되면서 우리 손자녀는 그 부모를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른스러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이다워야 되는데 이러한 어른스러움을 자신이 표현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은 굉장히 아플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와 헤어졌다는 것,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살핌, 그 아이가 어떠한 것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나에게 닥쳐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의 지지를 통해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큰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서 아주 멋지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부모와 헤어짐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20대 타임즈가 꼽은 멋진 여성으로 꼽히는데요. 어렸을 때 많은 좌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었는데 이 할머니의 조부모님의 따뜻한 양육으로 인해서 아주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준다는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멋진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죠. 또 다문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특히나 엄마가 다문화 가정, 외국인이라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엄마도 한국에 와서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그 어려움이 또 매우 크겠죠. 다문화 가정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입니다. 네, 언어가 잘 안 되면 학습이 또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언어가, 모국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지요. 특히나 다문화 아이들은 또 편견, 사회적인 편견의 시선에 나쁜 시선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시면 우리 아이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조손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져야 한다는 것.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고요. 이 손자녀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 부모가 나를 또는 어떠한 파산, 어떠한 다양한 이유, 네, 사고, 여러 가지 등으로 부모와 헤어졌다는 어려움을 통해서 아주 큰 가족사를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자녀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자, 손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교육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빠져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발달을 도와주시면 좋겠지요.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은 사회적 지지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양육 환경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정서적 지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조금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사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할마, 할빠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할마, 할머니지만 엄마 같은, 네, 엄마 역할을 하는 그런 할머니를 할마라고 하고요. 여기 할빠는요, 네, 할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은 아빠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를 할빠라고 합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어떠세요?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네, 어떤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역할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이런 역할을 더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어려움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할마, 할빠께서 너무 유능하세요. 이렇게 교육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이들 온라인 학습도 줌 수업도 척척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 도와주고 계시지요? 아마 온라인 학습할 때 옆에서 잘 도와주고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주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조부모님들은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멋지시고 또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자꾸 뭔가를 배워서 우리 손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식을 낳아온 경험을 통해서 우리 양육을 도와주고 있지만 이제 자식을 다 키우고 노후를 조금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자녀를 돌봐달라고 하면 어떠세요? 내 삶에 끼어든 날벼락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혼과 출산과 동시에 내 손자녀는 내가 키우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베이비시터, 자격증 준비도 하시고요. 또는 전래동화, 그런 구연동화도 직접 배워서 우리 손자녀에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에 이렇게 양육을 돌봐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이 힘든 고통이 가장 크셨고요. 또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우리 손자녀를 위해서 맞춰야 한다는 어떤 그 상실감, 그것도 컸고요. 또 내 자녀가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본인 이야기만 할 때 공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양육이 매우 힘든데, 이런 알아줌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 많은 섭섭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섭섭함만 있으면 손자녀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고 양육을 포기해 버리시겠죠. 우리 양육을 하면서 이런 구연동화를 배워서 직접 손자녀에게 해주면서 우리 할머니 좋아,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연도 잘 만들어주시고 멋져 라는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머니 최고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남은 여생을 참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러한 존재감과 성취감들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힘든 점, 어려운 점, 또 좋은 점이 있지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책임감이라는 어떠한 책임감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조급함이 나와서 아이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하는 닥달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키워본, 한번 살아본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좀 여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조부모님들은 양육을 하는데 어떠세요? 여유가 있고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많이 참아도 주시고 해보라고 많이 권유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이 바로 우리 조부모 육아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포근함을 느끼고 정서적 지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러한 큰 장점과 강점을 통해서 많이 육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똥강아지, 우리 손자녀는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존재인 우리 똥강아지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키워주시면 좋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손자녀 제대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한 조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조부모님이 건강하셔야 양육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육을 도와달라고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합니다. 또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누구와 소통을 또 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이 노화가 진행되어서 몸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잘 따라주지 않은데 건강까지 잃으시면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양육을 직접 도와주시는 입장이라면 우리 손자녀에게 적합한 그러한 양육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혹시 헬리콥터 부모, 잔디깎기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 어때요? 빙빙빙빙빙빙 주변에서 돌고 있지요. 아이 주변에서 뱅글뱅글 맴돌면서 아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또 이래라 저래라 지적을 하고 뭔가 하기도 전에 부모가 미리 다 해주는 것을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또 잔디깎기 부모도 있어요. 잔디깎기. 미리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장애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 주다 보면 미리 알아서 뭔가를 해결해 주다 보면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들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 손자니까 내 손주니까 너를 위해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성장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사회생활도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양육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건강한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아이의 발달 단계를 잘 알고 우리 아이의 특성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 그리고 건강한 독립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을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다르다. 네, 그건 바로 이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질에는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그 밖에 섞여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을 알아야 거기에 따른 또 양육을 해주실 수가 있겠지요. 순한 기질은 말만 들어도 양육이 좀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순해서 좀 몸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들을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이 아이들은 순하게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되면서 자신이 뭔가를 요구하는 거를 막 얻어내지 못해요. 누구의 말에 잘 동요가 돼요. 그러면 매우 답답하고 이런 것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의 기질을 통해서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느린 기질이 있어요. 느리다. 어떠세요? 답답하실 것 같죠? 느린 기질의 손자녀가 있으면. 느린 기질은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아요. 뚝배기 같은 아이다. 네, 뜸이 좀 늦게 드는 아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좀 여유가 생기시죠? 어쨌든 끓이는데 좀 뚝배기처럼 늦게 끓을 뿐이야. 맞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를 해내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아이예요. 시간이 필요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발달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아이고 답답해. 너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하니? 형님은 벌써 했는데 너는 아직도 이거야? 아직도 먹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이 느린 기질 아이들은 자꾸 위축이 되고 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좋은 성격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 까다로운 기질은 까다롭다, 예민하다,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낯선 상황, 낯선 사람들 이런 거를 매우 불편해하고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기질을 갖고 있는 애한테 너는 왜 인사도 못해? 할머니를 봤으면 인사해야지. 옆집 할머니인데 하면서 자꾸 재촉을 하고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심리적으로. 자, 이렇게 이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잘 알지 못하면 이 양육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양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학습을 제 발달에 잘 받지 못하면 나중에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바로 어렸을 때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우리 부모님이 잘 알고 잘 양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질을 알아야 좋은 면을 발견해서 좋은 성격, 성품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좋으면 나중에 사회성, 인간관계도 매우 좋아질 수가 있지요. 요즘 공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회성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죠. 인간관계가 걱정이 되신다면, 그리고 좋은 성격이 걱정이 되신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달을 알고 기질을 알고 좋은 점을 발견해서 좋은 점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다 때가 되어서 다르게 커가고 있지요. 태어나서 누워있다가, 기다가, 앉다가, 서다가, 걷다가, 뜁니다.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친구를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외모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조부모님들이 발달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발달에 따라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게 되면서 그냥 똑같은 평범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발달의 특성을 모르면 제가 왜 저래? 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발달을 알고 발달에 따라서 이 아이의 행동을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발달 과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손자녀를 잘 제대로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자녀를 어떤 식으로 키우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손자녀와 조부모님과의 관계, 양육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에게 양육을 하면서 얼마만큼 못하게 통제를 하느냐, 또는 사랑을 얼마만큼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양육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아이가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리고 사랑도 어떻게 거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육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느냐, 통제를 주느냐, 애정을 주느냐, 애정을 주지 않고 거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육 태도가 4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방식으로 키우셨나요? 지금 우리 손자녀에게 어떤 양육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 과거에는 이 통제,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주고 있어. 하지만 이 사랑이 어떨 때는 무기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면서 무기로 작용을 하면서 못하게 하는 통제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양육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면서 바탕에 애정,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을 듬뿍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정과 사랑을 받은 아이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눈으로, 사랑 어린 눈빛으로 자유롭게 마음껏 시행착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 손자녀는 아주 멋지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 우리 손자녀와 소통, 공감도 하셔야 제대로 양육을 하실 수가 있지요. 이런 손자녀와 공감하기 위한 사칙 연산이 필요합니다.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무엇을 더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더해 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빼주시겠어요? 미움, 지적, 미움, 지적, 이런 서운함, 이런 것은 빼주세요. 자, 무엇을 곱해 주시겠어요? 배가 될 수 있도록. 칭찬은 곱해 주세요. 행복도 곱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배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을 나눠주시면 좋을까요? 기쁨을 나눠주세요. 또 우리 조부모님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우리
손자녀는 이 사칙 연산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아주 멋지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부모님들은 몸을 위해서 보약 드시고요. 우리 손자녀에게는 귀로 듣는 보약,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귀를 살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많이 자극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이미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양육에 있어서 달인, 네, 양육에 있어서 아주, 네,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 세대에 비해서 빠르게 변하지는 않더라도 넓은 시야로 조금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분들을 양육했던 시대와는 조금 변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즘 부모 세대가 어떠한 양육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지만 맞춰가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양육 트렌드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잘 양육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주변에는 사회 지지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부모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요. 조부모 교육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있어서요. 이곳에서도 부모 교육이나 많은 조부모님들의 참여, 조부모님들의 다양한 건강한 배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다양한 가정 형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다문화 손자녀를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나 아이 돌봄 지원센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이러한 여러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서 혼자서 양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끙끙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는 육아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우리 손자녀를 양육하시다 보면 참 많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런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우리 손자녀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북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빨리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조금 늦지만 도착지에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손자녀의 인생길에 우리 조부모님들의 이러한 특별한 양육을 통해서 빠름이 아닌 끈기로, 느림이 아닌 열정으로, 그리고 포기가 아닌 희망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손자녀의 인생에서의 첫 단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인 이 영유아 시기, 유아 시기를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도 함께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손자녀의 양육을 항상 맡아서 애써주시는 우리 조부모님들, 네, 지금처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손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은 특별한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러한 돌봄을 양육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손자녀를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 한 스푼 더해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부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